방역이 잘 되어 있는 데를 빌려서 촬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 보시면 되고 그냥 제가 질문 툭툭 던질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하시면 편집은 제가 할 거니까 찍겠습니다. 인터뷰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번거로운 점이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을 섭외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몰라요. 대화를 끌어가면서 이분 생각이 내 생각하고 공통점을 만들게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편집상에서도 이분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 얘기를 전달해야 되고 내가 어때요? 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나눈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우리는 어때요? 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향이라고 하고요. 활동하는 거는 전시 기획도 하고 설치 미술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피그먼트 작업, 평면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판타스마고리아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환등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기억을 제가 채집해서 그분의 기억에 의존해서 공간을 재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공간인데 그 공간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공간이 그런 의미로 존재하는 거죠. 저는 이 기억들, 그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머릿속의 지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캄캄한 지도 안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공간에만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거기에 불이 들어오고 활성화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어두운 골목길 안에 여러 개의 공간을 배치해놓고 거기에만 불이 들어오고 그 공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제가 가진 어떤 인생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반영이 돼서 또 제가 이미지를 상상하고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또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역사에 비추어서 그 영상들을 받아들이세요. 자기 기억이나 비슷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터뷰 해주시는 분, 제작하는 작가, 또 관람자 이렇게 3명이 연결되지만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3사람이 하나의 영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기억들이 공유되고 또 거기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작업들이 판타스마고리아 시리즈입니다. 중앙에 모니터 의자 4개를 두고 거기에서 우리가 반지름이 2m인 큰 원안에 마주보는 의자들 4개가 들어가서 총 8개의 의자가 원안에 세팅이 될 거고요. 2m는 지금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안전한 거리예요. 비록 모니터로 보시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우리가 늘 조심하고 있는 2m 밖에서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되실 거고요. 인터뷰를 만나서 촬영을 한 분은 7분이고요. 비대면으로 들어온 인터뷰는 25개 정도 돼요. 학교에 못 가는 학생,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만 늘 하다가 육아를 아주 긴 시간 하게 된 아빠라든지 활동이 중단되거나 좀 영향을 받는 예술가들, 그리고 일반 회사원,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생활 안에서 뭘 생각하는지가 궁금했고, 기본적으로 질문은 지금 일상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생활을 했었고 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팬데믹이 끝난다면 이라는 가정법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싶고 하게 될 거라고 예상된다 라는 맥락으로 질문은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접근을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일과를 물어본다든지 혹은 변화된 일상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일과 안에서 답을 찾도록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워하는 어떤 게 아주 특별한 풍경이 아니라 그냥 동료들하고 맥주 마시는 거, 아니면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 애들 엘리베이터 버튼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거, 마스크 안 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단편적이고 간단한 대답들이었는데 얘기를 쭉 나누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이 그리워하는 풍경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하던 거, 원래처럼,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서 평소처럼, 원래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항상 했던 거.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게 됐고 늘 있던 게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일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약간의 우울증도 느끼고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상황이 힘들고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던 건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어떤 공포,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없다는 공포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인 거예요. 제가 비대면으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든 어떤 이미지 소스가 있어요. 그게 일상의 공간을 담은 영상인데 이전처럼 웃음소리가 들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그냥 공간의 이미지로만 보여주는 영상이 있을 텐데 그 영상은 센서를 달아서 2m 안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했던 공간들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것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일상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교감을 하는 데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지만 같이 심리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은 2m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팬데믹이 사람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넓혀놨다면 그 동일한 상황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는 더 좁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혼자만 힘드셨던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만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누군가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아, 저 사람도 나만큼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사람들이 좀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힘든 방식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들 힘들었고 또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고 아마 좀 새로운 방식의 삶을 다 같이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